안녕하십니까? 기권과 우리 생활, 기권과 날씨 두 번째 파트 구름과 비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발과 응결이 나오는데, 자, 물의 증발, 우리가 증발하면 액체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했었다라는 걸 중1 과정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증발 나오죠. 자,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 자, 이거는 우리 상태 변화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상태 변화 기화 되겠죠. 기화 되겠죠. 자, 물이 증발하는 경우를 한번 보면 우리가 수면을 튀어나가는 물 분자 수가 속으로 들어가는 물 분자 수보다 많을 때 증발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빨래가 마르거나 아니면 끓는 물에서 나오는 김이 잠시 후에 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 뭐 많이 알고 있죠.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면 자, A는 대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를 얘기하는 거고 B는 물속으로 들어오는 물 분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증발은 이렇게 나가는 물 분자 수가 들어오는 물 분자 수보다 많을 때 우리는 증발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나가는 물 분자 수, 지금 현재 4개 있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물 분자 수가 또 마찬가지 4개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물 분자 수와 들어오는 물 분자 수가 같을 때 우리는 포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나가는 물 분자 수가 이렇게, 그리고 들어오는 물 분자 수가 훨씬 많죠.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응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응결은 또 많이 들어봤을 테죠. 우리가 응결은 기체가 액체 상태로 또 변하는 그러한 뭐 수증기의 응결, 나중에 뒤에서 또 배우게 되겠지만 액화를 우리는 응결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물 분자 수가 더 많을 때 응결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화 상태다. 아까 위에서 포화라는 단어는 봤었죠. 자, 포화 상태는 자, 공기가 최대한의 수증기를 포함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의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물이 빠져나가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양과 이 들어오는 양이 같을 때를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한다. 라는 거. 그래서 물의 증발, 아까 말했지만 나가는 양이 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빠져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 나오는데 포화 수증기량 요 용어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포화 상태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항상 기준이 되는 요 수치는 좀 알아둬야 됩니다. 1세제곱미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램으로 나타낸 거 되겠죠. 포화 수증기량 용어 알아두시고, 자, 얘는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박을까요?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진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밑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나옵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 자, 여기 보면 기온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렇게 점점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요 곡선에 해당하는 요 점들은 전부 다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온도에서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되죠? 그 다음 A와 같은 요 지점을 보면 아직 지금 25도씨에서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요만큼 지금 현재 12.8g per 세제곱미터 만큼 얘가 가지고 있는데 얘는 포화가 되려면 23.1g per 세제곱미터 요만큼의 양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얘가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해서 포화 상태가 아니다 해서 불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불포화 상태가 포화 상태로 바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불포화 상태가 이 포화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자, 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답했죠? 자, 온도가 어떻게?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 되겠죠? 온도를 낮추면 지금 현재 25도씨에서 15도씨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A가 C로 돼도 되겠죠?
두 번째, 포화 상태가 되는 방법 두 번째, 어떻게 수증기량을 더 공급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되겠죠? 지금 현재 A가 포화 상태가 같은 온도에서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23.1에다가 12.8만큼 뺀 만큼만 수증기를 더 공급해주면 얘가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되겠죠? 이 그래프 보는 해석하는 문제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증기에 음결이 나오는데 음결은 아까도 얘기했었죠. 요거는 뭐랑 비슷하다? 액화, 우리 상태 변화로 얘기하면 액화 상태랑 거의 같습니다. 수증기가 냉각되어서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이 바로 액화죠. 해서 음결을 얘기합니다. 차가운 음료수병의 표면에 물방울 맺히는 거, 그 다음에 새벽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음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엄청 중요한 게 나와요. 얘입니다. 이슬점. 자,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나 보세요. 이슬점. 자, 이슬점은 뭘 의미하느냐? 음결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슬점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우리 점을 보통 이제 온도라고 이제 표현할 때 점으로 나타내거든. 우리 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할 때 그게 전부 다 온도잖아요. 그래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다. 이런 뜻.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다라고 했는데 공기 중에 수증기량 요거를 그냥 우리는 보통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공기 중에 얼마만큼 지금 현재 수증기량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슬점이 어떻게 되는가를 결정짓는다라는 거. 되겠죠?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그만큼 이슬점이 높아진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포화와 음결 보면 불포화된 공기를 냉각시키면 마침내 포화 상태가 되고 그리고 냉각시키면 또 수증기에 음결이 일어난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B 지점이 있는데 지금 A는 지금 현재 무슨 상태입니까? 대답했죠?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그리고 B, C는 현재 그렇죠. 불포화 상태입니다. 불포화 상태. 자, 이 지금 B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지금 온도를 막 낮출 거예요. 불포화 상태인 공기를 막 온도를 낮추다 보면 얘가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하고 여기에서 더 온도를 냉각시킨다.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정확하게 온도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자, 요 온도에서부터 약 한 12도라고 칩시다. 자, 12도보다 이제 더 낮아지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수증기가 음결되기 시작한다. 그걸 음결량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나중에 또 알게 될 것이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음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그냥 요거를 하나 12도라고 해놓고 합시다. 여기 12도다. 그러면 B점에서의 이슬점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12도가 뭐가 된다? 음결이 시작하는 온도니까 바로 이슬점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C는 이슬점이 다를까요? 똑같죠? 온도를 막 낮춰서 냉각시켰을 때 요 이슬점, 그러니까 수증기의 음결이 시작하는 그때의 온도가 12도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B와 C의 현재 수증기량이 똑같거든요. 되겠죠? 이슬점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수증기량과 관계있다. 그랬었죠. 포화 수증기량이나 기온이나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슬점은. 요거는 무조건 현재 수증기량만 따진다는 거.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습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습도라고 하면 우리가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량으로 절대 습도, 상대 습도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그냥 절대 습도, 상대 습도 이렇게 따로 부르지 않죠. 그냥 습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전부 다 상대 습도를 의미합니다. 되겠죠? 절대 습도는 그냥 용어만 알아두세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거. 자, 봅니다. 절대 습도는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포함된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거. 그리고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은 거고 절대 습도가 높다고 해서 습하다, 공기가 습하다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절대 습도는 그냥 주어진 공간 안에 포함된 수증기량을 그냥 그램으로 나타낸 거구나 라고 알고 넘어갑시다. 중요한 건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 이해입니다.
자, 상대 습도는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건데, 자, 이것도 한번 별표 받고 알아둡시다. 우리 상대 습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과 같습니다. 뭐 같은 얘기죠. 곱하기 100을 하는데, 자, 이거를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이 현재 공기 중에서의 실제 수증기량 요 말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우리 아까 위에서 이슬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슬점을 좀 많이 써먹거든요. 그래서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위에서 잠시 또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이슬점이 12도라 그랬죠. 그럼 12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바로 현재 수증기량과 같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똑같은 용어로 사용해서 문제에 나오지 않고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재 수증기량, 뭐 실제 수증기량, 그리고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다 같은 용어니까 잘 구분해서 봐주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해서 밑에 보면 기온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상대 습도가 낮아집니다. 보세요. 자, 기온이 높아지면 아까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진다 그랬죠. 자,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면 분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상대 습도는 낮아지겠죠. 되겠죠? 그래서 기온이랑 이 상대 습도는 반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할수록 마찬가지 상대 습도는 증가합니다. 왜? 현재 수증기량이 얘라 그랬죠? 실제 수증기량 얘가 커지면, 분자가 커지면 상대 습도는 이렇게 커지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해서 이거는 포화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습도계 한번 볼게요. 자, 습도계는 이 습도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건습구 습도계, 모발 습도계, 자기 습도계가 있는데 주로 건습구 습도계를 사용합니다. 이거 뒤에 나올 거예요. 건습구 습도계 사용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습도 변화는 이슬점의 변화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맑은 날은 이슬점이 일정합니다. 자, 맑은 날에는 이슬점이 일정하대요. 자, 이슬점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또 한번 얘기합니다. 자, 이슬점은 뭐에 따라? 대답해야 돼요. 현재 수증기량. 되겠죠? 현재 수증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맑은 날에는 현재 수증기량이 어떻다고? 예. 일정하다고. 되겠죠?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하니까 이슬점이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습도 변화 한번 볼까요? 맑은 날의 습도 변화는 기온과 반대로 나타난다. 아까 얘기했죠? 기온이랑 습도는 맑은 날일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반대다라는 거. 되겠죠? 습도. 해서 낮에는 습도가 낮고, 왜? 기온이 높으니까. 그리고 밤에는 습도가 높아져요. 왜? 기온이 낮으니까.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뒤에 보면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통 습도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상대 습도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그래서 습도는 온도와 수증기량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또 마찬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포화 상태일 때 있죠. 포화 상태일 때는 습도가 몇 %일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이 똑같아요. 그러면 습도 몇 %? 그렇죠. 100%가 나옵니다. 해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습도가 100%예요. 100%. 그러면 이 곡선과 가까이 있을수록 어떻다? 습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되겠나? 해서 우리는 요거를 따로 또 습도를 다 각각 구할 수도 있어요. 각각 이렇게 정확한 어떤 수치가 나오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 A 구할 수 있겠네요. 자, A는 여기 지금 보면 포화 수증기량이 30, 그러면 30분의, 그리고 현재 수증기량 15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지금 각자 풀어보라고 쌤이 안 적는 겁니다.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해서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면 건습구 습도계가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건습구 습도계를 이용해서 습도를 측정하는 게 나오는데, 자, 건습구 습도계는 건구 온도계와 습구 온도계를 합쳐서 건습구 온도계, 아니요, 건습구 습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구 온도계는 그냥 실제 현재 기온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습구 온도계는 똑같은 그 온도계에다가 밑에 헝겊을 이렇게 굽으로 막았어요. 해서 이렇게 덮어놓고 밑에 물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뭐한다? 우리가 모든 온도에서 물은 증발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헝겊에도 마찬가지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물이 막 증발을 합니다. 그 물이 증발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기화열을 흡수하겠죠. 기화열 흡수 기억나죠? 자, 기화열을 흡수하게 되면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된다? 네, 기억이 나야 됩니다. 주위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원래 기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습구 온도계는 그러면 건구 온도계보다 항상 크거나 아니면 같게끔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습구 온도계는 이렇게 주위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래 있는 기온보다는 온도가 낮아진다고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같아질까? 같아지는 경우는 그러면 언제일까? 같아지는 경우는 증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습도 100%일 때는 건구와 습구의 온도가 같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우리 피드백하면서 같이 또 설명을 해 줄게요. 자, 해서 이렇게 건구 온도계와 습구 온도계 이렇게 차이 얘기했고, 나머지 밑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자기만의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습도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습도표 하기 전에, 자, 첫 번째 키워드, 오렌지 되겠습니다. 오렌지. 자, 시간이 지난 후 건구와 습구의 온도가 각각 22도씨, 18도씨이었습니다. 자, 습도표를 이용해서 상대 습도를 구해 볼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눈만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푸느냐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자, 여기 보면, 자, 건구 습도 22도. 아이고, 안 보이네요. 자, 건구 온도가 22도, 그 다음에 습구 온도가 18도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가 나와 있는데, 자, 세로축에 습구 온도라고 나와 있죠. 자, 아까 습구 온도 몇 도라고요? 18도. 자, 18도 동그라미. 그 다음, 건구와 습구 온도 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온도 차 구하세요. 얼마? 못 뺀 사람 없겠죠? 4입니다. 4 동그라미. 그러면, 자, 습구 온도 18도와 그리고 요 온도차 4 만나는 지점을 찾습니다. 얘네요. 그러면 끝. 68% 괜찮죠? 자, 이거 못 풀면 진짜 바보 해도 됩니까? 아무튼 예, 크게 혼나야 돼요. 이런 거 틀린 사람들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눈 감고 있지 않는 이상 다 풀 수 있다는 거.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맑은 날 이슬점, 기온, 습도 변화 요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큰 변화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다 적혀 있지만 안 적혀 있어요. 보통은 각각 A, B, C 해놓고 각각 뭐에 해당하는지 찾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찾느냐? 자, 시간 한번 볼까요? 시간 낮 시간 오후 3시 정도 요때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굉장히 높네. 뭐가? 기온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온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대로 기온과 맑은 날은 반대로 나타나는 게 바로 습도입니다. 얘가 습도 그래프구나 라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쉽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자, 얘는 변화가 없어요. 커다란 변화가 없죠. 이게 바로 이슬점이다. 이슬점. 자,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슬점은 기온이나 습도랑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되죠? 그럼 이슬점은 뭐랑만 관계 있다? 대답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하세요. 현재 수증기량과 관계 있다고 했습니다.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변화 그래프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네, 네이처 스토리. 이것도 검구 온도와 습도 온도를 이용한 불쾌 지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각자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원 테스트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다는 못 풀 것 같고, 쌤이 그래도 좀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자, 1번 보면, 자, 30도씨 물 1세제곱미터 속에 17.3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는 다음 식을 완성하시오 했습니다. 단, 30도씨의 포화 수증기량은 30.4g/. 세제곱미터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습도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 했었다? 식은 꼭 기억을 해야겠죠. 자, 우리 뭐분해? 기억나나요?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그리고 현재 수증기량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온도 30도씨 포화 수증기량은 친절하게 딱 알려줬어요. 그러면 얼마? 30.4 분의 그 다음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 있다? 1세제곱미터 속에 17.3g의 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을 분자에다가 17.3 곱하기 100을 해주면 상대 습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것까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하는 거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좀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그림은 현재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와 포화 상태일 때 수증기 개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고, 현재 공기의 습도를 구하시오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포화 상태의 공기를 한번 봅시다. 자, 포화 상태의 공기의 수증기 양을 먼저 세하려 봐요.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다 세하려면 몇 개입니까? 총 10개죠. 수증기가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포화 수증기량 10개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얼마 있다? 몇 개 있다? 그렇죠. 5개 있죠. 그래서 5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얼마? 네, 50%. 이렇게 너무 쉽죠? 네, 이런 거는 넘어가도 되겠지만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3번. 자, 다음 그래프는 지금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요 A 공기의 습도와 이슬점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A 공기 지금 현재 온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습도를 구하라고 했었죠. 자, 습도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분해? 계속 연습해야 돼요.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라 그랬죠.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얼마? 80분의 그 다음 현재 수증기량 얼마? 20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4분의 1이니까 25% 괜찮죠? 그래서 습도는 25%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슬점을 볼 건데 이슬점은 뭐랑 관계 있다? 중요하다 그랬죠? 뭐랑 관계 있다? 현재 수증기량과 관계가 있다 했었습니다. 자,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 되겠죠? 현재 수증기량이 포화 상태일 때의 온도를 얘기합니다. 다시 어떤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있으면 얘를 온도를 막
막 낮춥니다. 냉각을 시킨다는 얘기죠. 온도를 막 낮추다 보면 얘가 포화 상태에 딱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온도를 읽어주면 바로 이슬점이 됩니다. 이슬점. 그럼 몇 도? 바로 눈에 보이죠? 20도씨가 됩니다. 되겠죠? 이슬점은 기온이나 습도랑 관계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맞죠? 기온이랑 습도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도 당연히 관계가 없겠죠. 요거는 현재 수증기량하고만 관계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봤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4번 갑니다. 다음 그림은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 자, 공기 A에서 E 중에서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와 그리고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 자, 이것도 그래프에서 하나하나 계산을 할 건가요? 쌤이 쉽게 찾는 방법을 그때 알려줬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누굽니까? 요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습도가 몇 퍼센트?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는 전부 다 100%. 맞죠? 이거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나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100%인 공기인 거고, 그 다음 이 곡선에서 가까워질수록 습도가 높다 그랬어요. 근데 짠, A 공기 보이죠? A는 지금 현재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 앞에서 강조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슬점은 뭐랑 관계 있다? 그죠? 현재 수증기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수증기량.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그랬어요. 이슬점은 그러면 누가 제일 높을까요? 현재 수증기량이 가장 높은 누구? D가 되겠네요. D. 괜찮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슬점이 같은 공기는 누가 될까요? 이슬점이 같은 아이들 누구다? 네, 이것도 A, C, E로 현재 수증기량이 같은 되겠죠? 현재 수증기량이 같은 애들이 다 이슬점이 일정하다,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애들은 누구다?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애들은 누구? B, C 요것만 있나요? 아니죠. D, E 같죠? 왜? 기온이 같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같습니다. 그죠? 기온이 같은 아이들을 찾아주면 얘네들은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넘어가 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밑으로 내려볼게요. 5번. 자, 다음 그래프는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자, A, B, C점에 있는 공기의 습도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습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는 꼭 계산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쉽게 또 풀 수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쉽게 찾을 수 있죠. 요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뭐다? 습도 100%다. 쉽죠? 자, 그래서 A는 100%. 그리고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곡선에서 가까울수록 얘보다는 얘가 가깝네요. 그래서 가까운 애가 습도가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순으로 습도가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몇 번? 네, 1번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6번 가볼게요. 자,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습도가 가장 높은 경우와 이슬점이 가장 높은 경우를 바르게 고른 것은? 지금 쌤이 설명하고 있지만 먼저 이렇게 그냥 설명부터 듣지 말고 자기가 풀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풀어 놓으세요. 알겠죠? 자, 우선 습도가 가장 높은 경우 이제는 너무 쉽습니다. 딱 봐도 이제 알겠죠?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습도 몇 퍼센트? 100%라 그랬고, 그래서 A가 가장
높겠다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네요. 이슬점이 가장 높은 경우. 또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이슬점이 가장 높은 경우는 이슬점 뭐랑 관계 있다고? 현재 수증기량과 관계가 있다 했습니다. 자, 현재 수증기량이 그러면 누가 가장 높습니까? 얘도 A네요. 그래서 답은 보나마나 1번 되겠습니다. 보이나요? 네, 1번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밑에 이제 습도표가 나오네요. 습도표. 네, 습도표가 보입니다. 자, 우리 이제 습도표 구하는 문제는 쌤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자, 습도표에 A, B, C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구하시오, 쓰시오 했는데 자, 봐요. 막 당황하지 마시고 자, 온도 차가 얼마다? 0입니다. 0. 온도 차가 0이래요. 자, 그러면 건구와 습구의 온도가 어떻다?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가 0이니까 같다라는 얘기죠. 건구와 습구의 온도가 같을 때는 습도가 몇 %?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앞으로 넘겨서 어땠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잘 기억이 안 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자, 온도 차가 0이라는 얘기는 건구와 습구의 온도가 같다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 얘네들은 전부 다 100%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A, B, C 얘네들은 전부 다 100입니다. 전부 다 100이다. 되겠죠? 굳이 3개 다 안 넣을게요. 자, 그 다음 8번 가봅시다. 건구 온도가 20도씨이고 습구 온도가 17도씨일 때 습도표를 이용해서 습도를 구하시오. 안 하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습구 온도 17도 쌤이 동그라미 하라 했습니다. 17도 여기 있네요. 그 다음 건구 온도가 20도니까 차를 구합니다. 차 얼마? 3. 그러면 만나는 지점 얼마? 74% 되죠. 눈 감지 않는 이상 다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거는 꼭 맞춰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9번 봅시다. 자, 다음 그래프는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해서 공기 A의 온도를 30도씨 높였을 때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자, 현재 지금 A는 무슨 상태? 그렇죠. 포화 상태입니다. 자, 이 포화 상태인 공기를 30도씨로 높인대요. 이렇게. 요 지점까지 올라갔을 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1번 봅시다. 1번 음결이 일어난다. 자, 음결이 뭐였습니까? 까먹으면 안 되죠. 음결은 수증기가 물방울 형태로 변하는 걸 우리는 음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포화 상태였어요. 포화 상태였는데 지금 무슨 상태로 돌아간 겁니까? 불포화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불포화 상태일 때 음결이 일어나나요?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1번부터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2번 가봅시다. 불포화 상태가 된다. 맞네요. 그리고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 요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습도 100%. 근데 그거보다 이렇게 떨어질수록 이 아래쪽에 있을수록 그만큼 습도가 낮아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습도는 낮아집니다. 기온과 습도는 웬만하면 반비례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이슬점은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슬점은 뭐와 관계 있다고요? 계속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과 관계 있다 했습니다. 현재 수증기량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으니까 이슬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포화 수증기량은 뭐와 관계 있다? 그렇죠. 온도, 기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까지만 우리 한번 다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걸러서 할게요. 자, 10번. 자, 다음 그래프는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또 그래프 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 봐도 BC는 무슨 상태? 포화 상태. 그 다음 D는 아직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불포화 상태 되죠. 그러면 A는 뭘까요? A는 포화 상태를 이렇게 지나쳐 너무 과하게 포화되어 있네요. 그래서 과포화 상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 과포화 상태는 잘 언급을 안 해요. 얘네들만 좀 주의 깊게 잘 봅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설명 중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수증기를 가장 많이 포함할 수 있는 공기는 A이다. 자, 수증기를 가장 많이 포함할 수 있는 공기는 누굴까요? 그렇죠. C입니다. C. 대답한 거 맞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C가 가장 많은 양의 포화 수증기량을 가질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A는 틀렸다. 땡. 자, 그 다음에 니은 공기, B는 습도가 100%다. 얘기 나왔네요. 또 포화 상태일 때는 전부 다 100%이다. 네, 맞습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는 또 나왔습니다. 예, 그만할까요?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과 관계 있다 그랬죠. 예, 이제 까먹으면 안 돼요. 자, 현재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애가 누굽니까? C입니다. C. 네, 맞네요. 디귿 동그라미. 그 다음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는 D이다. 어머, 아까 얘기했죠? 요 곡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곡선에서 떨어질수록 그만큼 습도가 낮다 그랬죠? 가장 낮은 공기가 D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온이 20도씨인 시험실에서 자,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얼음이 든 시험관을 넣고 천천히 저으면서 컵 바깥 표면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하는 온도를 측정했더니 15도씨였답니다. 자, 이 실험실의 습도를 구하시오 해서 항상 이렇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라고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온이 20도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습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분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그리고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20도씨의 포화 수증기량은 나와 있네요. 17.3 분의 그 다음에 현재 수증기량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수증기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방금 위에서 컵 바깥 표면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하는 온도,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하는 온도가 뭘 의미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요거는 이슬점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이슬점은 우리가 15도씨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1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곧 뭐와 같다? 네. 현재 수증기량과 같다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라 했었어요. 그러면 15도씨의 포화 수증기량 12.8 곱하기 100을 해주면 습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습도를 구할 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둘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귀찮더라도 해보는 연습 합시다. 알겠죠? 잠깐 끊었다가 요거 계산하고 넘어가요. 알겠죠? 그 다음 밑으로 가보면 자, 공기 B의 상대 습도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공기 B의 상대 습도. 자, 이거는 이제 안 적을게요. B는 포화 수증기량 쭉 하면 얼마? 23.1 분의 현재 수증기량 쭉 12.8 곱하기 100 합니다. 알겠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똑같이 반올림 되죠?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가봅시다. 13번 이렇게 같이 보여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13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봅시다. 자, A에는 A 봅니다. A에는 수증기가 더 들어갈 수 있다. 자, A는 무슨 상태? 그렇죠. 포화 상태. 그러면 더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되죠? 그리고 이번에 BD는 습도가 100%이다. 아니죠. 누가 아닙니까? 네, B가 아니에요. B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D의 공기를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불포화 상태가 된다. 맞네요.
3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 D에 가장 많은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 D에 가장 많은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더 많은 애가 있어요. 그 다음 5번 A를 C까지, 지금 A는 25도씨인데 C까지 15도씨까지 냉각시키면 수증기가 응결된다. 맞네요. 그죠? 지금 현재 포화 상태인데 온도를 더 낮추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됩니다. 답은 3번, 5번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키워드 북극 할게요. 북극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4번 봅시다. 자, 요 페이지는 14번만 할게요. 자, 다음 표는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 자, 기온이 25도씨이고 포화 상태인 목욕탕 공기의 온도가 15도씨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이때 응결되는 물방울은 몇 g인지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단, 이런 거 잘 읽어줘야 돼요. 목욕탕의 부피는 100세제곱미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기온이 25도씨이고 포화 상태랍니다. 그러면 현재 15.0 g/세제곱미터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당 15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 자, 근데 지금 얘를 15도씨까지, 현재 25도씨인데 요거를 15도씨까지 이렇게 내려갔대요. 온도를 낮췄답니다. 자, 그러면 응결되는 양은, 자, 봐요. 현재 포화 수증기량이 15랍니다. 근데 온도를 낮추면 11까지 떨어지죠. 그러면 얼마만큼 응결이 된다? 빼줘야겠죠. 차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4g/세제곱미터만큼. 그죠? 근데 목욕탕의 부피가 얼마라고 되어 있다? 100세제곱미터 아닙니다. 부피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1세제곱미터당 4g이니까 100세제곱미터면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얼마다? 400g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왔는데 머리가 아프죠. 너무 오래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좀 머리를 식힐 겸 이렇게 쉬운 문제도 좀 풀고 넘어갑시다. 자, 18번 한번 볼까요? 자, 건습구 습도계에서 건구의 온도가 19도씨, 습구의 온도가 16도씨일 때 다음 표를 이용해서 습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지나가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세요. 자, 습구 온도 16, 네, 찾았고요. 그 다음에 건구와 습구의 온도차 얼마? 3 됩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네, 74%. 네,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다 그랬죠? 네, 쉽습니다. 다른 것도 다 똑같은 습도 구하는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것도 20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프는 어느 날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을 측정해서 나타낸 거고, 자, 30도씨의 공기 1세제곱미터에 17.3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기의 온도를 10도씨로 낮추면 응결되는 수증기의 양은 몇 g인가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17.3이 있어요. 자, 근데 10도씨로 낮춘대요. 그럼 10도씨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인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9.4만큼만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 17.3에다가 9.4를 어떻게 할까요? 네, 빼줘야겠죠. 내가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양만큼 우리가 포함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응결돼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빼주면 얼마입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계산을 하세요. 계산하면 얼마? 네, 7.9g 나옵니다. 네, 괜찮죠?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같은 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측정한 습구 온도와 건구 온도가 다음과 같을 때 가장 증발이 잘 일어나는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증발이 가장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온이 높아야 되고 습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건구 온도가 가장 그쵸? 가장 높은 온도. 그리고 습구 온도가 낮을수록 그만큼 증발이 잘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 그 습구 온도 밑에 구부에 우리가 그 물에 젖은 헝겊이 이렇게 쌓여져 있다 했습니다. 그게 많이 증발을 할수록 그만큼 기와열 흡수해서 주위 온도가 낮아져서 온도가 떨어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쉽게 3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수고하셨고 오랜 기간 많이 다시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요거는 24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같은 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측정한 습구 온도와 건구 온도가 다음과 같을 때 가장 증발이 잘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가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증발이라고 하면 언제 잘 일어난다? 그쵸.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습도가 낮을수록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건구 온도가 높은 쫙 봤을 때 26도 가장 높네요. 여기에서 증발이 가장 잘 일어날 것이다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 습구 온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습구 온도 그 구부 밑에 그 젖은 헝겊이 이렇게 달려져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기화가 발생하면서 증발이 일어나면서 기화열 흡수 일어난다 그랬었죠. 그러면 주위 온도가 낮아지면서 기온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게 나타내어집니다. 되죠? 그래서 쉽게 우리는 3번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